2016년 11월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 버팔로스의 가을 캠프 훈련장. 모든 선수들이 온 힘을 다해 치열한 훈련을 소화하는 가운데 마치 동네 트레이닝 센터에 온 듯 느긋하고 여유로워 보이는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요가 매트를 깔고 물구나무를 서기도, 때로는 레슬링 선수처럼 백스프링 자세를 취하기도 하면서 한가로이 스트레칭을 하던 그는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드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작은 모형창. 투수가 야구공도 아닌 창을 던지며 훈련하는 모습에 어이없어하던 코치가 뭐하는 짓이냐고 묻자,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훈련해야 된다고 하셔서요 라고 당당하게 답하는 이 선수는 놀랍게도 이제가 프로 지명을 받고 입단한 신인 선수였습니다. 그렇다고 입단 전부터 모든 미디어를 떠들썩하게 만든 슈퍼루키도 아닌, 심지어 일본 고교 선수들의 꿈의 무대로 불리는 고시엔에는 근접조차 하지 못한 그저 그런 유망주에 불과했고, 이 같은 기대치를 반영하듯 그는 신인 드래프트 4라운드가 되어서야 오릭스의 선택을 받고 프로 선수가 될 수 있었는데요. 이상한 훈련만 반복하는 괴짜 신인을 향해 뭐 이런 애를 뽑았냐며 자신을 원망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자, 그를 스카우트한 장본인인 야마구치 가즈오는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는 말만 할 뿐이었는데, 하지만 그는 1년 전 미야자키에서 자신의 수첩에 남겼던 메모를 떠올리며 본인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방문한 한 고등학교에서 발견한 까까머리 선수를 보고 적은 하나의 문장, 미야코노조 2학년 오른쪽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를 말이죠. (1998년 8월 17일) 일본 오키야마현 비젠시에서 태어난 야마모토 요시노부. 어머니의 이름에서 요시를, 아버지의 이름에서 노부를 따와 요시노부라는 이름을 지어준 할머니의 바람처럼 부모님들의 헌신과 사랑 속에 자랐는데, 그가 야구와 인연을 맺은 것은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야구 선수가 되기에는 왜소한 체격을 지녔지만 다행히 야마모토에게는 부족한 힘을 극복할 타고난 본능과 감각이 있었고, 여기에 경기에서 패배하면 매번 울음을 터뜨릴 만큼 지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하는 그의 남다른 승부근성까지 더해지자 중학교 3학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두각을 나타냅니다. 오키야마를 떠나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된 야마모토는 2학년이 되자 본래의 포지션이 3루수가 아닌 투수로 전향하게 되는데, 다른 선수들에 비해 늦은 시기에 마운드에 올랐지만 내야수로서의 경험은 그에게 팔꿈치나 어깨의 힘만으로 던지는 것이 아닌 등과 복부, 하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마치 온몸을 인간 투석기처럼 활용하는 자신만의 투구폼을 정착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투구란 가장 효율적인 송구라는 생각을 몸에 익힌 야마모토는 투수로서 자신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합니다. 최고 구속 151km까지 구속을 끌어올린 그는 현내대회 결승에서 노히트를 달성하며 하마치 마스미, 우메노 요구, 오오타 류와 함께 큐슈의 4대 천왕이자 지역 최고의 유망주로 평가받게 되었고, 덕분에 일본 고교야구의 성지인 고시엔 무대에 단 한 차례도 나서지 못했음에도 야마모토는 프로 무대에 도전장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의 명성과 달리 전국 무대에서 보여준 것이 없었기에 2016년 드래프트에 참가한 야마모토를 향한 평가는 초특급 유망주들과는 거리가 먼 차갑도록 냉정하였지만, 그를 오래전부터 주목한 한 명의 인물이 있었고, 바로 오릭스의 큐슈 담당 스카우터 야마구치 가즈오. 대학 시절 후배를 만나기 위해 그가 감독으로 재직 중인 미야코노조라는 이름의 고등학교를 찾은 야마구치는 그곳에서 인상 깊은 장면을 목격합니다. 무척 작고 가녀린 친구였다. 혼자 열심히 공을 뿌리고 있더라. 사실 공 자체는 대단치 않았다. 그런데 눈빛이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완전히 몰입한 모습이었다. 너무나 진지하고 집중하면서 공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이더라. 추위나 바람 따위는 전혀 느끼지 않는 것 같았다. 훗날 당시를 떠올리며 밝힌 회고처럼 야마구치는 자신에게 강렬한 기억을 남긴 고교 선수를 지명하기를 구단에 요청하였고, 다른 스카우터 팀원들의 반대와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3, 4년 잘 키우면 분명 1군의 큰 보탬이 될 선수임을 확신한 그의 강력한 외침에 오릭스는 4라운드가 되어서야 야마모토 요시노부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마침내 한때 사회인 야구까지 생각해야 했던 그가 그토록 바라던 프로 무대를 밟게 된 것입니다. 미야코노조 고등학교가 22년 만에 배출한 프로 선수가 되었다는 영광도 잠시, 데뷔를 앞둔 그에게는 냉정한 현실 또한 기다리고 있었는데, 4라운드라는 평범한 순위로 지명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야마모토는 그리 큰 기대를 받지 못하는 선수였고,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주어진 계약금은 NPB 리그 신인 기준 평범한 수준인 4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팔꿈치가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입단 이후 달리기, 웨이트 트레이닝, 피칭 등 구단의 엄청난 훈련 프로그램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지속적으로 부담과 통증을 느꼈던 것인데, 기존의 방식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직감한 야마모토는 그대로 수긍하며 따르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답을 찾아 나서기로 결정했고, 이를 위해 수소문 끝에 오사카의 어느 뒷골목에 있는 한 접고론을 찾게 됩니다. 야마모토를 위아래로 굽고 나서 곧바로 그의 신체에 문제가 있음을 알아차린 접고론 원장 야다 오사무는 해답을 제시해달라는 그의 요청에 자네 몸으로 풀어는 무리야. 전혀 가능하지 않아. 고향 비젠시로 돌아가 배 타고 고기나 잡으러 다니면 딱 좋아 보이는 체격이구만. 이라며 차가운 진단만 할 뿐이었는데, 그러나 누구보다 야구라는 종목에 진심이었던 18살의 야마모토는 포기할 수 없었고, 그는 원장 앞에 넙죽 엎드린 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선생님, 꼭 프로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자신도 있습니다.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의 절절한 애원의 눈빛을 본 후 딱 하나 길이 있지. 바꾸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원장의 물음에 야마모토는 굳은 결의와 함께 답합니다. 네, 그럼요. 방법만 알려주십시오.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렇게 야마모토는 무거운 덤벨을 들어올리는 대신에 요가 매트를 펴고 최조 선수처럼 스트레칭을 했고, 야구공이 아닌 400g짜리 플라스틱 창을 던졌습니다. 팔꿈치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온몸을 하나의 연결된 사슬로 만들어 힘을 폭발시키도록 만든 이 훈련법은, 하지만 오릭스 구단 입장에서는 기존의 문법을 따르지 않는 일종의 반역과도 같았고, 부상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격렬하게 반대 의사를 내비친 구단은 그의 고교 시절 은사 모리마츠 켄요 감독에게 전화를 걸어 요시노부가 하는 그 이상한 창던지기 훈련 좀 말려달라고 하소연을 하기에 이르는데요. 이에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 연락을 한 모리마츠 감독을 향해 야마모토는 이렇게 답합니다. 만약 이것이 실패하더라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정답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시스템에 순응하여 실패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 아닌 자신의 신념을 따르고 모든 책임을 스스로 감수하겠다는 18세 청년의 당찬 포부에 모리마츠 켄요 감독도 오릭스 구단도 결국 수긍할 수밖에 없었고,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험난한 길 속에서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야마모토에게 프로 첫 시즌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신인이었기에 2군에서 프로 선수로서의 첫 발을 내딛어야 했지만, 그가 이미 2군 레벨을 뛰어넘은 선수라는 사실을 알리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2017년 8월 마침내 1군 마운드에 올라선 야마모토는 1승 1패 평균 자책점 5.32의 성적을 기록하며 미미하지만 의미 있는 첫 시즌을 보냅니다. 그리고 2018년 2년차 시즌을 맞은 야마모토는 자신의 이름을 리그에 각인시키기 시작했는데, 선발이 아닌 등판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불펜 보직을 맡았음에도 갓 신인 티를 벗은 선수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담한 투구 내용을 펼쳤고, 그는 시즌 동안 53이닝 평균 자책점 2.89를 기록하는 동안 무려 32홀드를 올리며 NPB 리그 역사상 10대 선수 최다 홀드 기록을 경신, 고졸 2년차로서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며 이 같은 활약에 힘입어 신인왕 투표에서 2위에 등극하는 등 성공적인 데뷔 첫 풀시즌을 보냅니다. 단숨에 리그 최정상급 세더맨으로 올라선 야마모토 요시노부. 하지만 불펜 투수라는 보직으로는 그의 야망을 충족시킬 수 없었고, 마침 가네코 치히로, 니시유키의 원투펀치가 차례로 이탈하면서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하게 된 야마모토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온 듯이 곧바로 자신의 잠재력을 제대로 폭발시킵니다. 시즌 초부터 상대 타선을 압도하는 피칭을 선보인 그의 모습은 선발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된 그저 한 명의 선수가 아닌 오래전부터 팀의 1선발로 활약한 듯한 에이스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퍼포먼스였고, 이처럼 만 20세 투수가 펼친 충격적인 활약은 리그 최하위 수준의 처참한 팀 성적 속 오릭스 팬들의 유일한 위안거리였습니다. 시즌 20경기의 선발 등판에 143이닝을 소화하면서 127삼진을 잡아낸 그의 평균 자책점은 1.95, 최악의 타선과 불안한 뒷문으로 인해 단 8승밖에 올리지 못했지만, 양대 리그 유일한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선수가 된 야마모토는 오릭스를 넘어 리그를 대표하는 투수가 되었고, 그렇게 데뷔 세 번째 시즌
선발 전환 1년차 만에 리그를 씹어먹은 겁없는 연건 투수의 활약은 다음 시즌에도 계속됩니다. 2020 시즌을 앞두고 등번호를 18번으로 변경한 야마모토는 개막전 선발을 맡으며 명실상부 팀의 에이스로 인정받았는데 코로나 팬데믹과 시즌 막판 부상 여파로 인해 18경기 126.2이닝 소화에 그쳤지만 지난 시즌의 활약이 우연이 아님을 입증하는 괴물같은 투구를 시즌 내내 이어갔고 여기에 9이닝당 10개가 넘는 탈삼진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더 높아진 위력을 과시한 그는 149 탈삼진, 평균 자책점 2.20을 기록, 탈삼진 부분 리그 1위와 평균 자책점 리그 2위에 이름을 올리며 이견이 없는 퍼시픽 리그 최고 투수 반열에 오릅니다. 불과 4년 전 의심 가득한 눈초리를 봤던 그가 마침내 자신이 선택한 길이 정답임을 입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흔하디 흔한 유망주 가운데 하나였던 야마모토가 지난 4년간 이뤄낸 놀라운 성과 역시 이후 그가 남길 기념비적인 업적에 비하면 단지 예고편에 불과했고 2021년 우리는 일본 프로야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투수의 탄생을 목격하게 됩니다. 신장 178cm, 체중 80kg이라는 왜소한 피지컬을 자신만의 훈련법이 바탕이 된 뛰어난 유연성과 탄력으로 극복한 그의 패스트볼은 150km 중후반대의 구속으로 단순히 수치상으로 빨랐을 뿐만 아니라 구위 또한 리그 최고 수준이었기에 상대를 찍어 누르기에 충분했고 또한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커브와 포심을 뒷받침하는 커터 등 변화구들 역시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며 야마모토의 위력을 배가시켰습니다. 여기에 와인드업 자세에서 손을 뽑고 던지는 데까지 특유의 간결하고 빠른 투구폼은 그에게 어떠한 위치에도 공을 뿌릴 수 있는 뛰어난 제구력까지 갖추도록 만들었고 이는 슬라이드 스텝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그를 상징하는 주무기이자 결정구는 바로 스플리터. 150km에 육박하는 다른 투수들의 패스트볼과 비슷한 수준의 구속을 가졌으면서도 엄청난 낙폭을 자랑하는 그의 스플리터는 종적인 변화를 중요시하는 일본에서도 독보적인 수준이었기에 타자 입장에서는 헛스윙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마구에 가까운 공이었는데요. 이처럼 구위, 구속, 구종, 그리고 제구력까지 투수가 갖추어야 할 모든 부분에 있어 뚜렷한 단점이 없는 수준이 아닌 리그 최고 수준의 기량과 퍼포먼스를 선보인 야마모토는 단지 리그 넘버원 투수라고 한정 지을 수 없는 일본 야구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버릴 정도의 차원이 다른 투수가 됩니다. 2021 시즌 26경기에 선발 출전해 193.2이닝을 던지는 동안 18승 5패, 평균 자책점 1.39, 206 탈삼진. 2022 시즌 역시 26경기에 선발 출전해 193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15승 5패, 평균 자책점 1.68, 205 탈삼진. 그리고 2023 시즌 23경기에 선발 출전해 164이닝을 책임지는 동안 16승 6패, 평균 자책점 1.21, 169 탈삼진. 3년간 리그 내 다른 어떤 투수도 넘볼 수 없는, 아니 근접조차 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기록을 남긴 그는 해당 기간 동안 다승, 평균 자책점, 탈삼진, 승률까지 4관왕을 싹쓸이하며 1958년 가네다 마사이치 이후 무려 65년 만에 사와무라상 3연패와 1996년 스즈키 이치로 이후 27년 만에 퍼시픽 리그 MVP 3연패를 차지합니다. 물론 이 모든 기록을 한 명의 선수가 동시에 달성한 것은 일본 야구 역사상 전대미분의 일이었고 여기에 양대 리그 도입 82년 만에 나온 2년 연속 노히터 기록은 3년간의 야마모토를 더 돋보이도록 만든 각주에 불과했습니다. 다르비슈, 다나카 마사히로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어쩌면 이를 능가하는 업적으로 리그를 지배해버린 단 한 명의 선수 야마모토의 역사적인 퍼포먼스에 힘입어 오릭스 버팔로스 역시 오랜 기간 이어져온 암흑기를 청산하고 3년 연속 일본 시리즈에 진출, 2022년에는 우승까지 거머쥐며 그는 고대하던 생애 첫 우승 반지까지 얻게 됩니다. 지금껏 NPB 리그를 거친 어떠한 선수도 이루지 못한 개인적인 영광과 우승이라는 업적까지 일본 무대에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던 야마모토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바다 건너 미국을 향했고 2019년 프리미어 12를 시작으로 2021년 안방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그리고 2023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까지 국가대표로 참가한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며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확인한 그는 2023년 시즌이 끝난 뒤 모두의 예상대로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합니다.
리그를 씹어먹었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활약을 펼친 일본 최고 투수의 빅리그 도전 소식은 당연히 수많은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영입 전쟁을 유발시켰고, 뉴욕 양키스, 뉴욕 매츠, 시카고 컵스, 보스턴 레드삭스 등 천문학적인 자금을 갖고 있는 빅마켓 팀들이 그의 영입을 위해 나선 가운데 야마모토의 선택은 LA 다저스의 푸른 유니폼이었습니다. 일본 선수와 함께 뛰기를 원했던 그에게 있어 세계 야구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의 존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고, 그렇게 12년간 3억 2,500만 달러라는 메이저리그 역대 투수 최장 기간과 최고 금액 기록을 경신하며 마침내 메이저리그에 입성합니다. 이딴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평범한 유망주에 불과했던 그가 일본 최고를 넘어 역사상 가장 비싼 투수로 올라선 순간이었습니다. 중력을 무시하는 직구, 마법 같은 변화구, 웃음이 나올 정도의 정밀한 컨트롤, 버팔로스에서 던진 14,470개의 공, 그 모든 것에 고마워. 솔직히 정말 너무 아쉽고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역시 보고 싶어. 미국에서 마음껏 뜻을 펼치는 야마모토 요시노부를. 가라 요시노부,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그곳까지. 일본 최고가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증명해줘. 만년 꼴찌팀에게 일본 시리즈 우승이라는 영광을, 실망스러운 성적에 좌절하던 팬들에게 무한한 자긍심을 안겨주고 떠나는 슈퍼 에이스를 향한 오릭스 구단의 헌사처럼 세계 최고 투수가 되기 위한 그의 도전은 다시 시작되었고, 모두가 반대했지만 결국 자신이 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했듯이 그렇게 야마모토는 꿈의 무대에서 또 한 번 자신을 입증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21일 대한민국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레스와의 메이저리그 개막 시리즈. 이날 경기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빅리그 데뷔전을 치르게 된 한 명의 동양인 투수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무려 3억 2,500만 달러라는 사상 초유의 계약 규모를 통해 빅리그에 입성한 만큼 이 같은 미디어의 관심은 어쩌면 예상 가능한 일이었지만, 마운드에 오른 그는 그러나 아무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는데, 메이저리그 선수로서 던진 첫 공을 안타로 얻어맞은 그는 이후 제구가 전혀 되지 않으며 한가운데로 공이 몰리는 모습을 자주 연출했고, 이를 놓칠 리 없는 상대 타선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하고 맙니다. 9타자를 상대하는 동안 무려 43개의 공을 던지면서 4피안타 5실점을 허용한 뒤에야 겨우 1회를 끝마칠 수 있었던 그는 심각한 난조를 보인 탓에 더 이상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며 이닝 종료와 함께 강판당하고 말았고, 그토록 꿈꿔왔던 메이저리거로서의 첫 경기는 결국 단 1이닝 만에 악몽으로 끝마치게 됩니다. 다저스 140년 역사상 최악의 데뷔전을 치른 선발 투수라는 불명예와 함께 혹독한 신고식을 치른 그에게 단 한 경기에 불과했지만 벌써부터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도 모자라 이른바 먹튀 가능성까지 제기하면서 압박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겨우 한 경기를 치룬, 심지어 미국에서는 공조차 던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혹하게 느껴질 정도의 비판이 사방에서 쏟아졌지만, 이는 프로 데뷔 이래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했던 그에게 너무나 익숙한 환경이었고, 그렇게 야마모토 요시노부, 그의 진짜 시즌이 시작됩니다. 실망스러운 데뷔전 결과에 대해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첫 경기의 긴장감과 투구 커맨드의 부족을 그 이유로 꼽았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티핑, 속칭 쿠세라는 일본어로 더 친숙한 특유의 투구 습관이었습니다. 시범 경기 동안 야마모토가 8점대 평균 자책점의 기록으로 난타를 당하면서 미국 현지 언론들은 그가 투구를 하는 과정에서 공의 그립을 노출하는 버릇이 있고, 이를 타자들이 간파해 손쉽게 공략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것이 첫 경기에서도 여지없이 이어지고 만 것이었죠.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고수할 것인가. 또 한 번 찾아온 선택의 기로에서 기성세대의 조언을 거부하고 자신의 신념을 밀고 나갔던 19세 청년이었던 야마모토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26세의 청년이 되기로 결정했고, 그는 벨트 앞에 두던 글러브의 위치를 가슴 앞으로 올리는 투구폼 수정을 단행합니다. 이는 기존의 관행을 따르지 않으며 일종의 반역을 일으켰던 그의 생각과 모순되는 것이 아닌, 때로는 잘못된 조언을 거부하기도, 때로는 냉철한 비판을 수용하면서라도
야구 선수로서의 궁극적인 목표인 최고의 투수가 되기 위한 의지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이었고, 그렇게 변화를 택한 야마모토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2024년 3월 30일 세인트루이스와의 개막 4연전을 통해 다저스 홈팬들 앞에서 첫 선을 보인 야마모토는 5이닝 2피안타 무실점 호투를 펼치며 데뷔전 악몽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고, 일주일 휴식 후 리글리 필드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또다시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며 5이닝 8탈삼진을 기록. 일본에서 보여준 탈삼진 능력을 미국에서도 재현해내며 감격적인 메이저리그 첫 승을 달성합니다. 비로소 빅리그 연착륙을 위한 하나의 고비를 넘긴 야마모토는 차츰 기대에 걸맞는 활약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4월 마지막 주 펼쳐진 워싱턴과 애리조나와의 원정 경기에서 모두 6이닝 무실점 승리 투수가 되며 안정감을 찾아가던 그는 5월 마이애미와의 홈 경기에서는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최다 이닝인 8이닝을 소화하는 등 그동안 부족했던 이닝 히터로서의 모습까지 연출하며 다저스 스타디움에서의 첫 승리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서울 시리즈에서의 부진으로 인해 폭발했던 평균 자책점은 미국으로 돌아온 뒤 치러진 7경기에서 1.76이라는 놀라운 페이스를 보인 덕분에 어느새 2점대에 진입했고, 이후로도 호투를 이어간 야마모토가 서서히 일본 최고 투수라는 명성이 허니 아님을 입증하고 있던 그때 뜻밖의 시련이 그를 찾아옵니다. 바로 6월 15일 캔자스 시티와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무실점 피칭을 선보이던 와중에 2이닝을 소화한 뒤 3두근 통증을 호소하며 스스로 마운드에서 내려온 것이었고, 정밀 검사 결과 야마모토는 오른쪽 회전근개 염자 진단을 받으며 부상자 명단에 등재됩니다. 장기간 이탈이 불가피해진 그에게 있어 이는 단순히 작은 체구의 강속구 투수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부상 리스크가 아닌 팔꿈치 부상을 피하기 위해 자신만의 훈련법을 고집해온 야구 철학 자체가 실패했다는 증거로 비춰질 수 있었기에, 무엇보다 완벽한 몸 상태로의 복귀가 중요했던 야마모토는 서두르지 않고 재활 프로그램을 소화했고, 덕분에 9월 시카고 컵스와의 홈 경기에 다시 마운드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복귀전에서 4이닝 무자책 투구를 펼치며 자신을 둘러싼 우려를 불식시킨 호투를 펼친 야마모토는 로버츠 감독의 철저한 관리 속에 투구수를 늘려나갔고, 그 결과 마지막 등판이었던 코어스필드 원정에서는 복귀 이후 첫 5이닝 소화 및 승리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한 퍼포먼스를 시즌 막판 보여준 덕분에 디비전 시리즈 1차전 선발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야마모토는 3이닝 5실점이라는 실망스러운 피칭으로 자신의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 첫 경기를 망쳐버리고 말았지만, 다르비슈와의 선발 맞대결로 진행된 5차전에서 5이닝 무실점 호투를 기록. 서울 시리즈 그리고 시리즈 1차전까지 자신을 괴롭혀온 샌디에고를 가장 중요했던 경기에서 탈락시키며 팀을 다음 단계로 진출시킵니다. 뉴욕 매츠와의 챔피언십 시리즈 4차전 선발로 나서 5이닝을 채우지 못한 채 마운드에서 내려오며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그는 뉴욕 양키스와의 생애 첫 월드 시리즈 무대에서는 2차전 6.1이닝 1피안타 1실점이라는 눈부신 피칭을 선보이며 다저스의 월드 시리즈 우승에 큰 공헌을 합니다. 메이저리그 데뷔 첫 시즌에 월드 시리즈 승리라는 성과와 챔피언이라는 영광을 얻은 야마모토. 하지만 포스트 시즌 동안 들쑥날쑥했던 경기력과 시즌 평균 자책점 3.00의 기록은 일본 무대를 초토화시키고 온 역사상 가장 비싼 몸값의 투수라는 타이틀에 비춰봤을 때 분명 아쉬운 성적이었고, 특히 부상으로 인해 18경기 90이닝 소화에 그친 것은 3억 달러 투수의 내구성에 대한 의심의 시선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는데요. 그렇기에 2025년은 야마모토에게 단순한 2년차 시즌으로 치부할 수 없는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미국으로 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1년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그는 1년 내내 기여하고 싶다는 다짐과 함께 두 번째 싸움을 시작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의 시즌 개막전에 나선 그는 이마나가 쇼타와의 재팬 메이저리거 맞대결에서 지난해 서울에서의 악몽을 씻는 5이닝 1실점 호투를 펼치며 심상치 않은 시즌이 될 것임을 알렸고, 이로부터 약 한 달 뒤 컵스와의 리턴 매치에서 이번에는 6이닝 9탈삼진 무실점 완벽투로 또 한 번의 승리를 거둡니다. 계속된 제이콥 디그롬, 폴 스킨스와의 선발 매치업에서 10이닝 10K 무실점 5이닝 1자책을 기록한 야마모토는 개막 이후 4월까지 평균 자책점 1.06이라는 경이로운 성적을 남겼고, 그는 빅리그 데뷔 첫 이달의 투수상까지 차지하며
현 시점 내셔널리그 최고 투수는 야마모토라고 밝힌 로버츠 감독의 찬사가 과언이 아님을 입증합니다. 바야흐로 달라진 야마모토 요시노부의 메이저리그 정복이 본격화된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포스트 시즌을 기점으로 미세한 조정을 감행한 팔각도는 커터와 스플리터의 횡적인 움직임을 늘려 위력을 폭발시켰고, 이는 커브 역시 메이저리그 최고의 낙폭을 자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패스트볼, 커브, 커터, 스플리터 4가지에 더해 슬라이더와 싱커까지 구사하면서 늘어난 구종은 95마일로 빠르지만 메이저리그 기준 플랫한 수준인, 더욱이 회전수는 오히려 리그 평균보다 부족한 그의 포심을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가치를 지닌 패스트볼 가운데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더라인을 공략할 수 있는 절정의 제구력은 그에게 탈삼진 능력을, 다양한 구종을 원하는 코스에 집어넣을 수 있는 훌륭한 투구 로케이션은 상대 타자로 하여금 적응력을 떨어뜨리며 그에게 이닝 히터로서의 능력을, 그리고 언제나처럼 경기가 끝나면 자신의 투구와 상대 타선을 꼼꼼히 기록하고 분석하는 복귀 습관은 그에게 경기 운영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처럼 모든 부분에 있어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준 덕분에 올스타까지 선정된 야마모토의 질주는 경기가 거듭될수록 가속화되었고, 특히 블레이크 스넬, 타일러 글래스나우 등 다른 다저스 선발들이 부상으로 인해 이탈하는 상황 속에서도 홀로 로테이션을 지키며 어쩌면 자신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내구성에 대한 논란 역시 종식시킵니다. 리그에서 스트라이크 볼 판정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투수였음에도 이를 극복하는 위기관리 능력과 정신력을 보여준 야마모토는 특히 시즌이 막바지로 접어들던 9월 6일 볼티모어 원정에서 9회 말 투아웃까지 10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는 동안 단 하나의 피안타도 허용하지 않으며 메이저리그 커리어 첫 노히터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맞은 통안의 솔로 홈런과 자신의 뒤를 이어 등판한 투수들이 방아를 저지른 탓에 승리까지 날아가 버린 최악의 참사가 벌어진 이후 경기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다저스의 1선발에 걸맞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유지합니다. 시즌 30경기에 선발 출전해 173.2이닝을 소화하며 12승 8패, 평균 자책점 2.49, 201 탈삼진, 평균 자책점 리그 2위와 피안타율 부분 리그 전체 1위에 이름을 올리며 명실상부 다저스의 에이스이자 리그 최정상급 투수 반열에 오른 야마모토는 첫 시즌 자신을 향한 의문의 시선들을 1년 사이에 확신으로 바꿔놓으며 3억 2,500만 달러라는 몸값이 결코 비싸지 않았음을 마침내 입증해내는데요. 하지만 야마모토 요시노부, 그가 정규 시즌 동안 보여준 성과는 단지 예고편에 불과했고, 지금부터 전세계 야구 팬들은 현대야구 체계화된 시스템 속에서 어느새 사라진 낭만을 던지는 한 명의 투수를 목격하게 됩니다. 신시내티와의 와일드카드 시리즈 2차전에서 6.2이닝 10탈삼진 무자책 승리 투수가 되며 팀의 시리즈 수입을 이끌기도, 필라델피아와의 디비전 시리즈 3차전에서는 난타당하며 4이닝 만에 마운드에서 내려오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야마모토는 자신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정규 시즌 최고 승률 미러키 블루어스와의 챔피언십 시리즈 2차전 선발에 나섭니다. 1차전 선발 스넬이 8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이후였기에 부담감이 컸던 야마모토는 설상가상으로 1회 잭슨 추리오에게 선두타자 홈런을 맞으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고, 그는 또다시 완벽한 다저스 선발진 가운데 유일한 5점으로 전락할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른 실점이 약이 되었던 것일까? 이내 안정을 되찾은 그는 서서히 기어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정규 시즌보다 빨라진 포심과 최고 구속 93마일의 스플리터를 앞세워 상대를 압도하기 시작한 그는 삼진이 아닌 맞춰잡는 피칭을 통해 미러키 타자들의 출루 자체를 봉쇄합니다. 투구수를 아낀 덕분에 9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야마모토는 경기 27번째 아웃카운트까지 직접 책임지며 포스트 시즌 기준 일본인 메이저리거 최초이자 리그 전체로는 8년 만, 그리고 다저스 선수로는 21년 만에 완투승이라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매경기 불안감을 심어주던 다저스 불펜에 등판 자체를 저지시킨 완벽한 피칭으로 빅게임을 책임질 수 있는 에이스인가라는 자신을 향한 물음에 제대로 응답한 야마모토의 역투를 발판 삼아 4경기 만에 시리즈를 끝내며 2년 연속 월드시리즈에 진출한 LA 다저스. 그들이 이른바 야구를 망치고 있는 이후에는 야마모토 자신을 비롯해 스넬, 글래스나우, 그리고 오타니까지 연이은 환상투를 보여준 4명의 선발 투수가 있었고,
특히 시리즈 4차전에서 단일 경기 10탈삼진 3홈런이라는 초유의 기록으로 야구 역사상 최고의 경기를 보여준 야구의 신의 존재가 결정적이었던 만큼 가장 뛰어난 피칭을 펼치고도 야마모토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난세의 영웅이 탄생한다는 옛말처럼 가장 중요한 월드시리즈 무대에서 위기에 빠진 다저스를 구할 진정한 가을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리그 최강 화력을 자랑하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최후의 월드시리즈. 1차전 믿었던 블레이크 스넬이 무너지며 챔피언십 시리즈와는 다른 부담감 속에 2차전 마운드에 오른 야마모토 요시노부. 96마일의 패스트볼과 이를 뒷받침하는 스플리터, 커터, 커브를 상대 타자에 맞춰 변화무쌍하게 대응한 그의 환상적인 투구 로케이션에 전날 14안타 11득점을 몰아친 토론토 강타선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9이닝 8K 1실점을 기록하며 야마모토는 또 한 번의 완투승을 이루어냅니다. 메이저리그 전체로는 2015년 자니 쿠에토 이후 10년 만이자 다저스 소속으로는 1988년 허샤이저 이후 37년 만의 월드시리즈 완투승, 그리고 2001년 커트 실링 이후 24년 만에 포스트 시즌 2연속 완투승이라는 기록까지 1번부터 9번까지 모두 장타를 때릴 수 있는 선수로 배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투수에게 완급 조절이라는 것이 사치에 가깝게 느껴지는 현 메이저리그의 트렌드를 역행하는 퍼포먼스를, 그것도 포스트 시즌에서 연속으로 선보인 야마모토는 그렇게 상식을 파괴하고 있었고, 완투 후 라커룸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장면까지 보여준 그의 비현실적인 모습은 3차전에서도 계속됩니다. 역대 월드시리즈 최다 이닝 타이 기록과 오타니의 9타수 9출루 기록 등을 쏟아내며 치열한 연장 혈투가 이어지던 3차전 18회 초, 다저스 불펜에서 놀라운 장면이 목격됩니다. 바로 불과 이틀 전 105구 완투를 펼친 야마모토가 등판을 위해 몸을 풀기 시작한 것. 엄청난 소모전이 펼쳐진 탓에 투수가 바닥난 팀의 사정을 고려해 자원에서 불펜으로 걸음을 옮긴 그의 모습은 선수단 전체에 깊은 울림을 주기에 충분했고, 결국 18회 말 터진 프리먼의 극적인 끝내기 홈런 덕분에 다저스는 시리즈 우위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순간에 나서기 위해 몇 년이나 훈련하고 연습했습니다. 덤덤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한 야마모토의 모습은 어느덧 에이스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 있었고, 연장 혈투의 피로를 극복하지 못한 오타니와 예스비치와의 리턴 매치에서 또다시 패한 스넬이 차례로 무너진 뒤 맞이한 6차전, 그는 다저스의 운명을 걸고 다시 한번 마운드에 오릅니다. 그리고 야마모토는 팀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합니다. 3회 스프링어에게 적시타를 내주며 실점을 허용했지만 더 이상 그에게 점수를 뽑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야마모토는 6이닝 동안 8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는 등 다른 선발 투수들이 챔피언십 시리즈와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도 유일하게 제 몫을 해주며 반격의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팀 타선의 침묵, 믿었던 선발진의 붕괴, 여전히 불안한 불펜이라는 현실 속 다저스가 할 수 있는 전략은 오직 한 가지, 야마모토 해족뿐인 상황에서 이 같은 팀의 간절한 외침에 그가 또다시 응답하며 벼랑 끝에서 다저스를 구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최후의 시리즈 7차전. 믿었던 선발 오타니가 보 비셰덱의 충격의 스리런 홈런을 맞으며 패배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우던 다저스는 8회 초 맥스 먼시가 쏘아올린 추격의 솔로 홈런에 이어 9회 초 미겔 로하스가 기적같은 동점 홈런을 때려내며 기어코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어진 토론토의 정규이닝 마지막 공격에서 8회부터 마운드를 지키던 스넬이 1사 이후 안타와 볼넷을 내주며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고, 다저스는 극적인 동점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끝내기 패배의 위기에 몰리게 되는데요. 월드시리즈 7차전 4대4 동점인 가운데 맞닥뜨린 9회 말 1사 1, 2루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그렇게 다저스의 유일한 희망이자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옵니다. 야마모토 요시노부. 3차전 불펜으로 걸어가며 떠올렸던 그가 몇 년이나 훈련해온 이유였던 그 순간이 바로 지금 다가온 것이죠. 포스트 시즌 동안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하며 눈부신 피칭을 이어왔지만 그만큼 피로 또한 극심했기에 정상 컨디션 일리가 없었던 야마모토는 첫 타자 커크에게 몸에 맞는 볼을 허용하며 1사 말루 위기에 몰렸지만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후속 타자를 각각 2루 땅볼과 외야 플라이로 잡아내며 승부를 연장으로 몰고 가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야마모토가 실패를 삭제하고 맞이한 운명의 11회 초. 2사 후 타석에 들어선 윌 스미스가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결정적인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경기 시작 이후 처음으로 다저스가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승까지 남은 아웃카운트는 단 3개. 여전히 다저스의 불펜에서 몸을 푸는 이는 그 누구도 없었고, 그렇게 다저스 구단 전체의 운명을 짊어진 야마모토는 시리즈를 끝내기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그러나 이대로 끝낼 수 없었던 토론토가 펼치는 최후의 반격은 거셌고, 선두타자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에게 2루타를, 에디슨 바저에게 볼넷을 내주며 1사 1삼루 위기에 직면한 야마모토 요시노부. 전날 선발로 등판해 96구를 던졌고 불과 일주일 전 완투를 펼친 그의 구위는 눈에 띄게 저하된 상태였지만, 로버츠 감독에게 있어 다른 선택지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결국 스스로 위기를 이겨내야 했던 야마모토는 마지막 공이 될지도 모르는 혼신의 1구를 던집니다. 방망이가 부러지며 2루 방향으로 날아간 공은 유격수 무키 배츠의 글러브 안으로 들어갔고, 베이스를 밟은 그가 1루로 송구하며 그대로 경기 종료.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버린 단 한 명의 슈퍼에이스 야마모토 요시노부는 그렇게 홀로 235개의 공을 던지며 다저스의 백투백 월드시리즈 우승을 완성시킵니다. 미국에 온 뒤로는 야구를 즐기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온통 잘해야 한다,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패배하며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벼랑 끝에 선 순간, 어린 시절 처음 야구를 시작하던 때의 야구 소년 야마모토를 마주했습니다. 제가 처음 야구를 시작하고 마운드에 섰을 때 제 머릿속엔 메이저리그는커녕 일본 프로야구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팀엔 투수가 없었고 던질 사람이 저밖에 없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소년이 내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영웅? 구세주? 그런 생각은 집어쳐 그냥 던져라고 말이죠. 24년 만에 월드시리즈 3승이라는 기념비적인 성과도, 윌리 메이스 트로피의 영광도, 역대급 명승부의 주인공이라는 타이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힘이 필요할 때 외면하는 것이 아닌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트로피를 들어올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만큼 자신의 모든 걸 던진 투수로 그는 기억되기를 원했고, 그렇게 모두가 잊고 있던 낭만을 던지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스토리를 완성한 역사상 가장 비싼, 아니 역사상 가장 저렴한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는 일본을 넘고 아시아를 넘어 마침내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